일본이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을 규제하였습니다. 한국을 기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수출 제품을 포괄적 허가 대상으로 한 것을 개별 심사 대상으로 바꿔 수출 심사를 강화한 것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하여 전 세계는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러한 수출 규제를 한 이유는 한국의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의원 선거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과반 이상 의석 차지가 확실하기에 이번 수출 규제가 참의원 선거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헌법을 개정하여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든 것이 목적이기에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3분의 2 이상 의석 차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패 스캔들 등으로 지지가 떨어진 상황에서 미중 무역 협상으로 G20 정상회담에서 소외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북미 회담으로 세계의 이목이 한국으로 쏠림으로 인하여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더 하락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통해 지지율을 높여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WTO에서 해결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일본은 우방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하여 수출 시 허가 심사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등 26개 국가에 불과하며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게 화이트리스트 국가입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 것이 아니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여 통상적인 심사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며,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형식적으로 볼 때 WTO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WTO에 제소하더라도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년이 걸리기에 WTO를 통한 해결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한편 일본은 한국과 무역에서 대규모 흑자 중이기에 막대한 수익을 포기하는 수출 제한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반도체 소재를 수입하여 반도체 등을 생산하지만, 일본도 한국의 반도체를 수입하여 IT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에 한국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어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저하될 경우 일본 역시 한국 반도체 수입이 어려워 일본 IT 업체의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결국 일본도 장기간 수출 제한을 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결국 참의원 선거가 끝난 후인 7월 말이나 8월 초쯤 규제 철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